예, 오늘 행사는 여러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리빙랩 포럼을 했다는 그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리빙랩 과정에서 조금은 성공적인 부분도 오늘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행안부나 산업부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빙랩을 하는 축이 오늘 만났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및 산업 혁신을 얘기하는가 얘긴데요. 지금 데이터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이 데이터가 산업 혁신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 간의 안보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패권 문제까지도 논의가 되면서 다 전 세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데이터 개방이나 활용에 대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강조하면서 여러 법제도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공공 데이터의 전면 개방,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 그리고 민간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으로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모든 부처가 이런 부분으로 발맞춰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데이터 운영이나 활용과 관련돼서 그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주도의 데이터 플랫폼 관련돼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주도로 여러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을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각 부처 내에서도 데이터와 관련된 정책 중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정부 주도로 되고 있으면서 단순 수집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보 주도로 되어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활용된 단계에 가가지고 효과를 내는 부분은 굉장히 약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 중심의 마이데이터 운영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여전히 개인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기업 중심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 제도 이런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분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단계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해커톤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창업 경진 대회가 있는데 여전히 일회성의 행사로 머물러 있고 그 행사의 성과물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지금 한계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이 공공 데이터 수집, 활용과 관련돼서 내가 그 데이터를 수집했으니 너네는 당연히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분이 아니라 끝단에 있는 활용 주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그 주체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방금 요 포인트가 리빙랩을 불러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만들고 지금 수집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정부 주도 중심으로 그리고 기업이나 지자체나 각각이 개별적인 부분으로 되면서 이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일정한 지금 리빙랩을 불러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리빙랩을 오늘은 조금 얘기를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 리빙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리빙랩을 가장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를 실험실로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문제가 그 실험이 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놀고 생활하고 이런 모든 정보가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으면 그건 한계가 있을 거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중심으로 왔는데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 이제 리빙랩을 불러오는 개념이기도 하죠. 저희들은 리빙랩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겠다 하는 부분은 그동안 산학연 중심으로 왔던 혁신성, 전문성이 한 축으로 가져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아줌마나 주부님들이나 장애인이나 시니어들이나 이런 다양한 수련들끼리 모이는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이 되고 그리고 민산 학연 간의 협력을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 리빙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빙랩은 작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를 실험실을 하다 보니까 실험실 혁신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가 먹고 마시고 노는 문제니까 놀터 혁신, 삶터 혁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가 일종의 일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업장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빙랩은 작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면서 그동안 정부 주도로 해왔던 거, 전문가 중심으로 해왔던 거,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 믿지를 않아 시민 중심으로 했던 부분마저도 한계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함께 만들어가는 거로 극복할 것인가의 개념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리빙랩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입니다. 지자체에서 그동안 해왔던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리빙랩을 결합되기도 하고, 대학에서도 그동안 들어오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걸 뛰어넘어서 지역의 주체를 발굴해 나가고 지역과 함께 혁신해 나가는 개념, 그런 역할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만들어가면서 이제는 민산 학연간이 다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자, 리빙랩을 하면서 가장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동안 반대만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서 폭군인 앞에서 들어누워서 이거는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리빙랩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공무원이든 아니면 전문가님들이 저와 눈을 맞춰서 수평적으로 함께하는 법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반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던질 수 있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동지적인, 동료적인 부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이 다 바뀌어가는 것이 리빙랩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오늘 행안부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축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산업부 내에서도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업 혁신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산업부와 행안부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각 부처 내에서도 조그만 실험에 머물러 있어요. 처음으로 문을 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하고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그 다음 단계로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하고의 결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공공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특히 리빙랩 개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민산 학연 간이 협력해 나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낼 것인가 부분인데요. 리빙랩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좀 더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는데 조그맣게 실험해보고 이게 가능하네 라고 언제든지 그 다음 단계로 스케일업 해볼 수 있고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오늘 계시는 분들은 조그맣게 실험해봤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났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변화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을 조금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나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리빙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게 내 문제야 라고 깨닫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를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 일형 당뇨병 한의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토론자로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리빙랩은 이 환우회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의사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병이나 이런 부분이 내가 주체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내가 수평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병과 관련돼서는 내가 전문가야라는 것을 깨닫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리빙랩은 다양한 곳에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 나가고 내가 이 문제의 주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저는 이걸 이제 일본에 가서 느꼈는데요. 리빙랩은 한편으로는 마인드셋을 만들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애티튜드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리빙랩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자,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인데요.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리빙랩이 되면서 그동안 해왔던 R&D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R&D는 어떻게 하면 논문 쓰고 특허 낼 것인가, 기술의 탁월성을 얘기했고 어떻게 하면 기술 개발해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한 축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R&D를 통해 가지고 사회 문제를 어떻게 나가고 공공적 가치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부분으로 리빙랩이 들어가 가지고 현장으로 그다음 그 성과로 이어낼 수 있도록 하나의 가고 있는 곳에 리빙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경찰청이나 과기부에서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기부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청은
현장 관서, 현장 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경찰 관련된 R&D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장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리빙랩이 적용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기부하고 행안부가 또 리빙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행안부는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는 과학기술을 고려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양쪽이 만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이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주체화돼 가지고 함께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빙랩도 문제를 기획하는 단계,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나눠가지고 리빙랩이 기획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과학자나 지자체나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묶어가지고 스스로 해결단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부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같이 가는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아까 한국 일형 당뇨병 환우회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일형 당뇨병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 대표님이 곧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큰 변화는 우리 환우들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뭔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많은 데이터를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데이터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환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관련된 산업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이런 당뇨병 환우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이나 산업 혁신에 리빙랩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부분인데요. 저는 히타치 제작소로 가는 히타치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타치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을 고도화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히타치는 우리로 치면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100년 이상이 넘은 굉장히 잘 나가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 글로벌 위기가 오면서 한번 이 기업이 완전히 파산 단계까지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에 대응해서 히타치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돼요. 가장 큰 변화가 목표 자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ICT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회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회의 혁신이라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동안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산업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R&D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회나 고객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나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의 혁신을 전면에 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히타치 소셜 이노베이션 이즈 파워링 굿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략 전체를 바꾸게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히타치가 가지고 있던 그 OT 기술이나 IT 기술을 이제는 IoT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전면에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히타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제조업체로 부르지 마라. 우리는 IT 기술이자 IT 업체이자 인공지능 업체다라고 불러달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2008년도의 경제 위기 이후로 2020년이 되면 히타치는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흑자로 돌아서면서 큰 성과를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가 고객과의 지속 가능한 협창을 하겠다는 건데요. 히타치 홈페이지에 가면 가장 의미 있는 말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앞서 말했던 사회혁신입니다. 고객과 사회의 목표, 그런 목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사회혁신으로 들어오겠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협창이란 말을 씁니다. 협창은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협창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으로 루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히타치가 가지고 왔던 R&D를 전면에 바꾸게 됩니다. R&D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뭔가 전문가 중심으로 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고객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거로 협창이라는 개념으로 R&D 전반을 바꾸게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루마다라는 말을 씁니다. 루마다는 말이 2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일루미네이터, 뭔가를 비추다라는 그 영어와 뒤에 데이터 개념을 합쳤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각 영역의 부분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객의 그러면 가치가 뭐냐? 사회의 가치가 뭐냐? 이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봤더니 환경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사회적인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전반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빌리티,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 그리고 에너지 부분, IT 부분, 산업적인 5가지 영역으로 이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이 각 영역을 묶고 나가는 IT 플랫폼으로 루마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데이터를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아까 말씀 루마다입니다. 똑같은 설명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서 레처 루마다를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경험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묶어서 새로운 뭔가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산업혁신의 고도화, 산업혁신의 가속화도 만들어 나가면서 일정 부분 그 지역 문제 해결까지도 같이 가는 구로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IoT 플랫폼으로서 루마다를 얘기합니다. 중심에 데이터를 두고 있고, 그러면서 가장 끝에 보면은 고객과의 코오퍼레이션, 협창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개방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여러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히타치의 R&D를 담당했던 중앙연구소를 협창의 숲이라는 개념으로 협창의 숲을 만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실증해 나가는 장소로 되게 됩니다. 제가 여기가 최근에 협창의 숲을 히타치에 방문하겠다 했더니 언제든지 와라.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사실은 이 중앙 R&D 연구소를 갖다가 개방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협창의 숲을 통해서 이걸 개방을 하는 거로 보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이 협창의 숲입니다. 제가 방문하고자 했던 부분인데요.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히타치가 산업혁신만이 아니라 SDG라든지 ESG라든지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정부 부처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하고 자기들의 활동들하고 서로 연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빙넷 개념을 통해 가지고 주체 간의 협력과 열린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오픈 포럼이라든지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든지 해커톤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묶어 나가고 엮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네스타입니다. 네스타는 영국의 싱크탱크죠. 민간 싱크탱크인데요. 이 네스테는 어쩌면 AI와 관련된 새로운 대안적인 모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가 말했던 IoT라든지 I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갖춰진 미래, 일방향적인 미래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안적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이나 아니면 국민이 원하는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이런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빅 AI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공익적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돌봄을, 사회적 돌봄을 고도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불평등한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완화해 나갈 것인지 부분을 AI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비 AI를 얘기하면서 문제를 발굴하고 그 과정을 갖다 해결하고 테스트 패드해 나고 실정해 나간 전면적인 부분에 이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의 AI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AI, 그리고 다양한 부분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열린 미래의 AI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부분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시민 참여와 그리고 CI라고 얘기하는 집단 지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시 나무 심기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도심에 있는 나무숲이 많은데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의 기후변화라든지 우리 삶에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나무숲이 가지고 있는 효과라든지, 그리고 이 나무숲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시민과 같이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만들어가는 AI,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나무숲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뉴욕에서는 나무 트리라고 나무 뭡니까? 트리 랩이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또 중요한 거는 영국에서는 이 부분 관련돼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 나무 심기 관련돼서는 다양한 활동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해왔던 각계의 약진식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실제 지역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산업혁신의 고도화를 그 다음 단계로 고민하는 민산 환경 간의 모든 주체가 오늘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만남의 자리인 거고요.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규모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각각이 다 점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과 점을 연결해 나가고 뭔가 결국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면으로 확대하기 위한 어찌 보면 스케일 전략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우리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 나가는 하나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도전 과제가 결국은 지역 문제 해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산업혁신이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산업혁신으로 연결되고 저는 이것이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부분이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안전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산업혁신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그리고 지역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도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지자체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그리고 어느 한 부처의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 갈고 수집해 나갈고 그리고 활용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은 리빙랩 개념을 통해 가지고 공동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이 돼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문제를 설정해 나가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고 그리고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모델을 적용을 평가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거기에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빈민가들의 먹거리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음식을 나눠주거나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먹는 부분이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부분을 고민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리즘이라든지 프레임워크가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는 시민과학이라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수집해가고 활용해 나가고 하는 부분으로 한 축으로 함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자연 생태 분야를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한 단계 된다면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뉴욕의 가로수 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다양하게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공동 창출형으로 조금 더 나갈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시민과학과 관련된 시민과학자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부분이 여전히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욕의 가로수 맵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바뀌어야 되고 관련 주체가 함께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쉬운 게 아니죠.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역할은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은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발표는 저는 이 정도 했는데요. 나머지 오늘 두 분의 발표자님께서 행안부에서 진행했던 거 그리고 산업부에서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해외 사례 중심으로 봤고 그리고 왜 공공 데이터 부분에 리빙랩이 결합될 수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